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시흥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 답변 순서는 시장, 부시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시정부의 일괄 답변 후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태학 의원님의 질문인 은계보금자리 지구내 공장 이전에 대하여, 문정복 의원님의 질문인 소래산 관통 터널 공사에 대하여, 박선옥 의원님의 질문인 악취 분야 환경정책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장 김윤식입니다.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현황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하신 시정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게 되니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책임감과 더불어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생명도시 시흥의 발전과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윤태학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그리고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계보금자리 지구 내에 위치한 공장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3일 지구 지정된 은계보금자리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공장은 181개 업체가 있으며 그중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는 114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 지구 내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5월 19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LH공사에서는 은계지구 내의 공장을 장현지구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2012년 10월 8일에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였으며 2012년 10월 22일 우리 시에서는 장현지구 내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지가 공업지역 입지로는 부적절하므로 주거지역과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된 지역의 공업지역 지정함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12년 12월 21일 장현지구 내에 공업지역을 지정한다는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일시적으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의원님들과 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장현지구 내에 공업지역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LH공사의 약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은계지구 내의 공장을 은계지구 내 다른 부지로 우선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의 자족시설 용지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과 자족시설 용지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장현지구 내에 지정하고자 심의하였던 공업용지 물량을 은계지구 내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공고하는 사항으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은계지구 내에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 114개의 은계지구 업체 중 106개 업체가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 용지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의회와 은계지구 공장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은계보금자리 지구 내 공장 이전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태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산 관통 터널 공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흥 서울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 4월 극동건설이 최초 사업 제안하여 2011년 12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노선을 근거로 시의회에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2012년 4월 경기개발연구원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대행하는 용역을 계약하여 현대산업개발과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무협상 진행 중 총 사업비 100억 이상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88조 제1항에 의거 총 사업비를 검증하는 기본설계 VE를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계 VE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시설물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민자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한국도로공사와 계약하여 기본설계 VE를 실시하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소래산 하부 일부 구간의 터널공사 직선 노선이 제시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승인된 곡선 노선도 사고 위험이 높거나 도로구조에 위배되는 잘못된 노선은 아닙니다. 다만 VE 제한 노선이 좀 더 안정되고 사업비 절감에 유리한 노선이라는 것이며 대하 배수지와 소래산 마해상에 대한 영향 검토는 그동안 설계 용역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에 대하여 실시계획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VE 노선으로 변경 검토를 하게 된 것은 실무협상 과정 중 현대산업개발이 VE 제한 노선으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있으며 불가할 경우 더 이상 협상 진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흥서울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무산되면 서해안로 신천 IC에서 할미고개까지 기존 도로를 재정사업으로 확장 개설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소래산 쪽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훼손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이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선을 변경하여 협상을 계속할 것인지 민간 투자 사업을 중지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소래산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정서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래산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협상 대상자와 전문가, 경기개발연구원, 시의원님, 시장과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도로건설도 중요하지만 소래산 보호 문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간담회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으며 합리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정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취 분야 환경정책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 중 첫 번째, 악취 분야 조직 인력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 스마트허브 내 악취 발생 상황 및 관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8년 시흥 스마트허브가 조성된 이후로 조성 당시 2천여 건에 달하던 민원이 그간 꾸준한 개선 노력을 통하여 최근 수년간 100여 건으로 악취 민원이 92% 이상 감소되긴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지역 주민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흥 스마트허브 내 악취 관리는 환경정책과 6개 팀 중 공단 환경관리팀과 환경지도팀 2개 팀 8명이 정왕동 환경관리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악취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야간과 토요일, 공휴일은 환경정책과 전 직원이 1일 2명씩 24시간 상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산시 공단 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객과 5개 팀 21명에 비하여 우리 시가 조직과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비단 환경관리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시 전체 조직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환경 기대 심리가 높아진 것에 부응하여 추후 조직 개편 시 인력 수급 여건에 맞춰 조직과 인력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및 환경정책 사업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악취 배출 사업장에 중점적으로 기술 지원과 시설 개선 자금을 확대하고요. 이와 병행하여 문제업소를 집중 관리하여 악취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 신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폐열 및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환경 기초시설의 악취 방지 시설을 대폭적으로 보완하여 시흥 스마트허브의 악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관리센터에 설치된 유비무한 악취관리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더불어 첨단 장비를 확충 보완함으로써 실시간 악취관리가 가능한 과학적인 악취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 사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역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시가 참여하는 민, 관, 산, 학, 환경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간담회 개최 및 현장 방문, 동료를 통하여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간선수로 생태하천 조성, 중앙 왕충 녹지대 그린브릿지 설치,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간선수로변 녹화 사업 등 정황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황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기오염의 현황과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태학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염려와 애정에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의 질문인 나홀로 아동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신비보입니다. 항상 42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홀로 아동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나홀로 아동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현황 및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면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은 29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126명은 현재 아동복지 이용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16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와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모의 생활 방식 및 근무 조건, 양육 방법에 따라 학교 생활 및 발육 상태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자 동의 없이 임의로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켜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호자의 늦은 규가 및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위탁 가정에 보호 조치할 계획이며 현재 56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역별 아동보호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43개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으며 권역별로는 신천권 13개소, 연성권 13개소, 청왕권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생활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시설 설치 계획과 관내 긴급아동 발생 시 머무를 생활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8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인근 부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피해 아동 가정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해왔으나 금년 도비 지원을 통해 경기 시흥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7월 위탁 공고를 거쳐 9월 중에 경기 시흥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개소를 하게 되면 아동 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시에서는 2007년부터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천동에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외국인 복지센터 분관에 근로별 드림스타트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 민간 부분이 아동 생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하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의원님의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동 복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선욱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면 질문을 하여 주신 장재철 의원님의 거모동 시흥 변전소 주변에 대한 대책, 동장 통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체계 개선 방안의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에 질문을 신청하신 문정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의원입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보내오신 답변서를 보고 참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며칠 전에 이 문제를 풀겠다고 찾아오신 이 사업과 연관된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의 논리와 시장님의 답변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답변서를 보았을 때 저는 마치 절벽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현대산업개발이 주장하는 V제한 노선, 현대산업개발은 V제한 노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하다고 배수진을 쳤어요.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V제한 설계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업지 지역에는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서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데 그거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현대산업개발의 얘기를 듣고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요. 또
그런 일체 협상을 현재 시흥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근자에 협상 대행 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부서를 통해서 그런저런 이야기가 되고 있다 하는 정도의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네, 차후에도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시흥시를 대변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시흥의 정서나 이 모든 상황을 배려해서 그 사업자와 진행을 했더라고 하면 적어도 이 그 V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도 뭐 협상에 임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기개발연구원인들 민간 제한 사업자가 안이하겠다고 하는 것을 협상 대행자의 위치에서 글쎄요, 뭐라 해야 될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음. 그 V제한 노선이 좀 더 시장님 답변해 보면 V제한 노선이 좀 더 안정되고 사업비 절감하기에 유리한 노선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011년도 12월에 승인된 노선이 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도로 구조에 위배되는 노선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맞습니까?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2013년도 4월 경기개발연구원이 의회에 보고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도로라는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위 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디 보고요? 2013년도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 주무관님 이 자료 갖고 계시면 시장님께 드리십시오. 지금 현재 승인된 곡선 노선은요, 도로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그렇습니다. 설계되었고요.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사고 위험이 높거나 도로 구조에 위배되는 잘못된 노선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답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그랬기 때문에 2011년도 12월 달에 저희 의회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하고 의결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시장님 지금 갖다 준 자료에 5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가 소래산 우회설 S커브 기본 설계안에 보면 터널 위험 지수가 높고 즉 사고 위험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다가 그 터널 내 S커브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늘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로다가 서울의 내부 순환도로 홍지문 터널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터널 구간 S커브 선용의 사례 검토를 하고 홍지문 터널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도로예요. 이것은. 이게 집행부의 의견이에요. 민간 사업자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민간 사업자가 그런 주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설명을 전해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이거를 이렇게 위험하다고 이게 설계 VE안 아닙니까? 네. 이게 설계 VE안인데 우리의 협상 대상자인 경기개발연구원이 의회에 와서 이런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의 대행사인 경기개발연구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집행부는 그러면 민간 제한 사업자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시장님. 하고 있다고 보고드린 거지 그게 왜 허위 보고입니까? 이거는 허위 보고. 그렇죠. 이게 허위 보고가 아니죠. 그럼 이건 사실적인 보고지요. 전달한 겁니다. 예. 전달한 건데 사업자가 이 그런 의견을. 보고서가 사실에 근거한 거죠. 이 보고서가 맞는 보고서지요. 저는 사실 이 자료는 지금 처음 보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게 시장님께 보고 드리지 시집행부의 의견이에요?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민간 제한 사업자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까? 예.
민간 제한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거를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시흥의 협상 대행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보고가 허위 보고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2011년도 저희가 12월에 의결한 기존 도로와는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집행부는 이것이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V 타당 노선이 맞는 건지 또 위험도에 대한 판단은 적정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가 별도로 검증한 바 없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시가 별도로 검증하지도 않은 사안들이 지금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런 사안입니다. 이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역한 이 상반되는 용역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재까지 시 집행부의 판단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12월에 승인된 곡선 노선도 사고 위험이 높거나 도로 구조에 입에되는 잘못된 노선이 아니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공식적인 입장을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의회도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듯 가지고 온 집행부의 의견이 전제되지 않은 이런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의회나 시민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 추진 시 그 절차에 보면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 V라는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거를 딱 받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대심도라는 것은 이 사업을 승인받기 위한 꼼수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V 설계를 당연히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돌아가는 것보다 직선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거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설계 변경해서 직선으로 간들 당신들이 어찌하겠느냐 이런 꼼수를 부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간 사업자의 의도까지는 제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안서가 그 대심도가 최초에 승인된 대심도가 위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노선을 채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시와 시민을 대표해서 한 시의회가 승인을 해준 이 문제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장은 일관되게 조건부 동의된 부분인데 그 조건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의회의 동의를 다시 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네.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합동 간담회도 네. 요청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에서 법령의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은 주무관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에 따른 지정 승인을 확인받은 경우는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맨 처음에 최초에 받은 대심로가 만약에 허위 보고였다라고 판명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정 취소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판명된다라고 하면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위 보고의 의미를 제가 충분히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대심도로 이야기를 접하게 된 거는 2009년 보궐선거로 처음 출근한 뒤 얼마 안 됐을 때 무슨 용역보고서라는 것을 주면서 그래서 제가 이 시흥 민간 도로 사업에 대해서 최초로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왜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런 대안노선 검토 영역을 하게 됐는지 배경을 들었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소래산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않아야 된다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고 시 집행부도 그거에 공감했기 때문에 소래산을 건드리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느냐를 대안노선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영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은 대심도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심도로와 관련해서 누구도 시나 의회에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위 보고를 그게 왜 허위 보고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심도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시흥시의 용역을 받아서 대안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정황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간에는 시장님 소래산의 터널이 훼손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관통하는 것이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런 자국이 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래산 훼손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래산을 지하로 통과하는 것이 훼손이냐 아니냐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곡선 노선이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한 안전성 문제, 기술 문제, 또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총 사업비는 적정한 것이냐에 대해서 등등에 대해서 어디나 그 관점의 차이가 있고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시도 경기개발연구원에 협상 대행을 지금 시킨 상태고요. 네. 현재 총 사업비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이 부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선 노선이 제시된 상태이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실상 그대로입니다. 예, 담당 부서와 시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겉에서 상처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가 안 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 총 길이가 그러니까 소래산 하부를 뚫는 2.4km 구간인데요. 2.4km 구간을 갖다가 쭉 관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생태 파괴로다가 지하수계 교란 등으로 인한 생태 파괴로다가 그 대한민국에서 그 가장 이슈가 됐던 곳인데요. 대구의 앞산 터널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산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평안센터라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산 터널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지하수계가 교란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차단이 됐고요.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사니까 거기에다가 맨 처음에는 그 약수물을 받아놓는 그 저류조에다가 이 밤에 몰래 물을 채워놨습니다. 물을 채워놨다가 그것도 발각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생수통을 갖다 놨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겉으로 난 상처가 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 지하 70m 이상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그 차단이 됐을 때 아래와 위가 차단이 됐을 때의 생태 파괴는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를 좀 해주시고요. 예,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어서 소래산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이고, 그리고 협상 대상자와 전문가,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의회, 이런 그 집행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저희가요, 불행하게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1개월 정도 남았지요. 그리고 이것이 그 민자사업자와 경기개발연구원 그 집행부와 우리 시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 소래산 터널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방법을 채택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것도 아니고 시장님 것도 아니고 시의원 것도 아니고 민간 사업자의 것도 아닌 단 시민의 것입니다. 저는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네, 필요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논쟁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팠고 쭉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8년도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가 한창 뜨거운 감자로 있을 때에 저희 시흥에 계시는 이현옥이라는 작가님이 계세요. 작가님이 시흥 시민의 기고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과의 일문일답에 대한 마지막 제가 질문이자 바램을 제가 동영상 자료로다가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가능하시면 일문일답은 이걸로 마치고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래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소래산이 잘 보존되고 시민들의 휴식과 운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기 바라는 마음 다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도 과거 외곽순환고속도로 소래산 절개하겠다고 과거 갈 때 당시에 건설위원회, 재정구위원회 비서로서 수많은 서울대 공대 교수 등 건축재료학과 등등 지질 전문가들 찾아뵈면서 정말 이것이 터널 시공이 불가능한 거냐 라는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서 얻은 전문가들의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도로공사와 이면에서 계속 절개를 주장할 경우 이 자료를 공개하고 당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 주장을 했는지를 만천하에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의 대화 이런 것들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걱정 또 소래산을 아끼는 마음은 이 자리에 누구 한 사람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도로 사업이 우리의 어떤 지금 각자의 어떤 입장의 차이나 의지와 별개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예, 지금 올곳에서 신천 IC까지는 군자 105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으로 해서 이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 IC에서부터 할미고개까지도 그 도로 개통에 맞추어서 도로 개통을 해내야 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를 함께 고려해서 의회도 의견을 모아주시고요. 집행부도 의회에서 소래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2011년 의회 동의를 하신 바 있기 때문에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의회 동의를 구해서 의회의 판단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마디 더 추가한다면 정치 철학인 것 같습니다. 가령 어느 것을 더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로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신천 IC까지 온 광역교통 개선망 사업에서 거기만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참 갑갑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치의 순위에서 어떤 것이 더 먼저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겠지요. 저는 가감없이 사람들이 좀 그 차를 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 시흥 시민의 자산이고 작은 시민 소래산을 보호하는 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잠시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시흥에서 작가로 활동하시는 이현옥 선생께서 시흥 시민뉴스에 기고한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시흥에서 나서 시흥에서 자란 선생님의 소래산에 담긴 잔잔한 마음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전합니다. 소래산은 내가 좋아하는 산이다. 왜 좋아하느냐고 묻는다면 딱히 이것 때문이야 라고 선뜻 집어내지는 못하지만 소래산은 어려서부터 어른이 된 지금까지 집 밖의 문을 열고 나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산이다. 겨울이 막 지나고 해토가 되는 봄이 오면 나는 내가 가르치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 길을 따라 소래산을 오르기도 한다. 방 안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냇물에 손을 담그다가 청설모나 다람쥐를 발견하곤 호들갑 떨던 일도 잊을 수 없는 일이다. 굽이굽이 능선을 따라 정상에 오르고 나면 시원하게 사통팔달 펼쳐진 시흥 시내를 내려다보며 여름날의 더위도 다 잊고 산을 오른 만족감에 가슴이 후련해진다. 그리고 마무리로 내원사 쪽 바위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아주 특별한 등산의 묘미를 느낄 수 있기도 하다. 소래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집들과 아파트들이 산을 중심으로 왜 이럴까요? 수많은 집들과 아파트들이 산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산을 의지해서 자리 잡고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큰 도시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끝난 곳에 우리의 마음 같은 농촌이 소래산을 향하여 들판에 펼쳐져 있고, 조가비 같은 집들이 소래산을 기대거나 소래산을 향하여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소래산을 관통하여 고속도로를 낸다는 신문 기사를 보며 어이가 없고 가슴속에 분노가 있는 것을 느꼈다. 언젠가 외곽순환도로가 이 산을 통과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밤잠을 자며 반대를 하고 호소를 하였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니 이를 추진하는 시흥 사람들은 시흥 시민들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는가 보다 하는 마음이 앞선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너무 크다. 왜 우리 시흥시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시흥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정말 산에는 산신령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수많은 산이 속절없이 뚫려나가기도 했다. 그 산들의 아픔을 우리 어머니와 같은 소래산이 다시 겪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들을 여기 서게 한 이유이다. 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모르지만 산에는 기운이 있고 산에는 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명산마다 맥을 끊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예전에 선인들은 소래산을 명산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시흥의 사람들은 소래산의 전기를 받아서 시흥이 아주 크게 번성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어렴풋이 생각나는 교가 중에 장엄한 소래산 전기받은 우리 학교. 그렇다. 우린 소래산의 전기를 이어받아 자라는 시흥인이다. 절대로 더 이상 소래산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소래산을 내려오며 다짐해 본다. 이것은 시흥에서 자란 이현옥 선생님뿐만 아니라 시흥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문정복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입니다. 제205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점검함은 물론 나아가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근본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평가 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행정지원국을 대상으로 하였고 시흥 비즈니스센터, 시흥시 보육정보센터,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시흥 문화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업무 보고 청취와 현장 방문, 그리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실태의 경우 인건비,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산 절감액을 근무 여건 시설 개선 등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기여할 방안을 위해서 근무자의 태도, 근무 환경, 근무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안으로 차량 번호 인식 자동 시스템이 전체 시설에 빠른 기간 내에 도입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비정규직의 경우 교육 실시, 근무 여건 개선,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지급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될 수 있도록 수탁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지 실적이 좋은 체육시설의 경우 그 이유는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흥 비즈니스센터,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현황의 경우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초기로서 시흥시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함이었음에도 행감 기간 중 원장의 사표는 유감입니다. 재단 운영은 설립 목적에 맞게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재가 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위한 자생력을 키우고 외부 환경에 적응하며 시흥시 기업이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예산 사용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인 만큼 목적이 타당하고 사용액은 적정해야 할 것으로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여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예산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인력 채용, 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 정책의 경우 업무 피로도 해소를 위한 계약직 채용이 시장 직속 부서에 치중하지 않도록 인사 정책을 펼쳐주시고 근무 의욕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경기도 낙하산 인사는 1:1 교류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과 경력,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하고 공무원 부족으로 인한 직원 애로사항 해결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하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악취 제로를 위한 인원 충원 및 인력 배치를 검토하고 공무원 정원 증원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민간위탁 사업 현황 및 평가 방법, 재위탁의 경우 특정 기관의 장기간 재위탁 독점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탁기관의 자격 또는 지역 제한의 완화와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 참여기간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어린이집 불법 건축물에 대한 빠른 법적 조치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법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 평가 방법에 반영하여 평가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 실태, 시청사 임대 현황 및 공공시설물 입주 현황의 경우 차량 등록 사업소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이전 및 신축 계획을 추진 검토하기 바라며 임대차 계약 후 소유권자 및 물권의 변동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정장치 방안과 규칙이나 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계약 시에는 주변 시세 및 건물가의 물권 변동 사항과 소유권자의 변제 능력 유무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는 등 전세금 미회수로 인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절차 진행 시 시민의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무원의 역할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부서별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부터 심사숙고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군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 용역 발주 현황, 악취 개선, 종합대책과 유해물질 관리 실태, 공원 유지 관리, 도로사업 추진 현황 및 도로 관리 실태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했으며 근본 감사를 통해 관련된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감사 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 제출하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답변하는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내용 미숙지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감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감사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 분야 용역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므로 관내 대기, 악취, 수질 개선을 위해 시와 가의 매칭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용역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유독물 총괄관리청이 하남시에 위치하여 사고 발생 시 현장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되어 종합총괄관리청의 통제를 받기 어렵고 대형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확산되므로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치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총괄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총괄관리청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허브 내 한강유역환경청 직속 부서 신설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정화권 주민들은 상시 악취에 시달려 시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비해 우리시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인력 규모는 타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스마트허브 내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타시 조직, 인력 규모와 비교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 개선과 관리를 위한 우리시 환경 분야의 조직 및 인력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관리 담당 부서를 스마트허브 내로 집중화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체험, 공감하면서 환경 정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도록 담당 부서를 스마트허브 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린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환경정책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흥 스마트허브 전체 틀 속에서 연동되는 계획 수립으로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대기질 개선과 악취 개선으로
시흥 스마트 허브를 생태 산업단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비아 타운은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야외에 야적된 상태로 놓여져 있어 그 명칭과 어울리지 않는 열악한 시설과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리후생 확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각시설, 전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적화로 시너지 역할을 내도록 하여 잔여 공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장기 플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천 대한해권 지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기존 뉴타운 사업과 은계 보금자리 사업으로 인해 기존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정한 것보다 더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하므로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하수처리 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현재 중단된 것은 시 정책 결정이 지연됐다고 하나 상급기관의 보조금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판단하여 예산을 수립해야 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초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덟째, 악취 개선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의를 통해 기결정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시설 개선을 위해서 단순히 소모적인 개량 방식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공원 유지 관리는 공원의 청결 유지가 기본이지만 범죄 예방, 환경 설계와의 접목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낮에는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지만 밤에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각적인 형태로 시민들이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공원관리 위탁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원 화장실 등 공원 청소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반드시 조경 전문 기관에서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공원 담당 부서 직원들이 잦은 타 부서 인사 이동으로 효율적인 공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그 분야의 전문직이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조치 바라고, 공원에 이식된 수목은 적시에 전지 작업을 해주어야 제대로 자라는데 민원 요청에 의해서만 전지 작업을 하는 것 관계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환경 정화 차원이 아닌 우리시 자산인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전지 작업에 대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군자 105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용역 중단과 관련하여 군자 105 신도시 내 입주식에 맞춰 기반 시설이 완공되어야 하고, 신도시와 구도심 지역과의 연계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진정한 신도시의 완성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군자 105 신도시와 월곶을 잇는 해안로 개설 등으로 월곶 지역의 고립 문제 해결에 있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여 연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주민 부담이 가중되어 뉴타운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그 출구 전략인 도시 재생 사업이 현실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우선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의 실정과 정세에 맞는 지역 공동체 이용 시설의 점진적인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째,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펜스 모양이 제각각이고 설치 후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정서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 펜스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른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행자가 안전 확보와 함께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39호선 우회도로와 방산 하중간 도로 개설 공사는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와 주민 편을 위해 조속히 완공되어야 하는 우리시 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시마다 후순으로 밀려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공기가 계속 연장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가 되고 있으니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조기 완공하도록 할 것과 신규 도로 개설 등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선순위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부터 심사숙고하여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해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시흥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입니다. 제205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행정지원국 소관 1건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경기시흥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시흥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학대 아동보호와 예방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의료, 법률, 임상치료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설 설치는 자부담이므로 공간 확보가 안정적인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수탁자 범위를 관내 또는 경기도로 제한하지 말고 우수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 가구 밀집지역인 신천 동네 시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한 타당성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 아동보호 지역 지정 등을 위한 노력과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토지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시형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군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곤입니다. 제205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미래도시 개발사업단 소관 1건, 환경국 소관 1건, 도시교통국 소관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조성될 경우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사업 추진 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우리시 감면 규모는 타 지자체 대비 감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아 수도요금 감면 수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과금 부담을 줄여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관리사무소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상수도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요금 부과 등의 문제로 주민 간의 분쟁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혜적 사업이 아닌 만큼 감세 요인 발생으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면된 만큼 일반 회계에서 보존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각종 개발사업, 관련 특혜, 비리 방지 및 도시계획, 건축심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 건축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 요인 차단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제7항 중 제3항 제2호에 의한 위헌 위촉 시 모순이 발생될 수 있고 안 제10조 제8항은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발언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등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선옥 의원의 4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당초 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7월 5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사임서를 제출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의회 운영위원회 사임위원 4 보임의 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4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셨던 김영근 의원님께서 위원직을 사임하시고 김영철 의원님을 새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